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던 것에 대한 우리 시장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 하는 여러가지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참 재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올 때까지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온다 그런 비관론자하고 그렇지 않다, 증시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가야 된다 하는 낙관론자들의 그런 공방. 게다가 이제 목요일날 나타나는 그 선물 옵션 만기에서의 서로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그런 이제 주로 기관들, 뭐 개인도 뭐 그런 상품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기관들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결과를 자기 쪽이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또 그러한 공방, 이런 게 이제 같이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쌈 구경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지수상으로는 뭐 그렇다. 지수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또 야금야금 4.63포인트가 또 올랐어요. 2188.92포인트로 끝났고, 코스닥은 뭐 거의 뭐 보합 수준 753.82포인트를 끝났습니다. 각각 그 주체별로 어떤 현상을 보였냐? 오늘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막 기사들에는 뭐 외국인은 파는데 개인은 사고 뭐 이런데,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기관은 코스피에서 3,954억 순매도를 했고요. 이걸 개인이 다 받았어요. 개인이 4,105억을 개인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90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720억 팔았어요. 개인은 한 11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꼽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수급 관계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에 동학개미에서 샀다가 개미는 팔고 이제 다시 뒤집어져서 뭐 외국인이 산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자꾸 기사가 나가고. 그래서 기사는 무슨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가가 막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싸우고 이러는 거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근데 시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애써서 구분해서 무슨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 뭐 개인 투자가 이렇게 이제 나눌 뿐이지, 실제로 보면 그 성향 등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기관도 뭐 금융 투자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일반적 기관하고 조금 투자 행태를 좀 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늘 608억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865억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개인이 샀어요. 그리고 1473억을 개인이 팔았는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1125억을 순매도를 했다. 이 금융투자가 누구냐면 지난주에 이틀 사이에 1조 8천억이나 삼성전자를 사재기 올렸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선현물 보니까 오늘도 선물은 290.85 이렇게 끝났고, 현물 지수는 291.32. 그러니까 현물이 선물보다 비싼 백오데이션 상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슬림하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 개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608억을 샀으면서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228억 팔잖아요. 이거는 이익 실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은 올 곳이 삼성전자 865억, 하이닉스 393억, 거의 400억 가까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 궤를 달리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옵션 거래하고 선물 옵션 만기라고 이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이번에 누가 이길지 되게 재미납니다. 근데 선물 투자 안 하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에 이거를 공부 삼아 좀 구경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 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제가 보기에도 6월 11일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요소가 가미돼 갖고 또 그날 아침에 FOMC 그 회의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도 지표가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함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시기죠. 지금은 조금 상황을 좀 보는 게 좋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좀 이렇게 진중하게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섣불리 우리가 먼저 이렇다고 믿고 액션을 취하기에는 개인 투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보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다 왔다는 시장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과 아니다 조금 더 간다 하는 의견과 이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뭘 어떻게 준비하고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특이점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 관련주 있잖아요. 요새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개인이나 우리 기관은 좀 샀어요. 근데 외국인은 카카오나 네이버를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쉽게 보면 언택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외국인들이 주로 기가 막히게 많이 사는 건 셀트리온, SDI, LG화학도 안 사요. LG화학도 529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익 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외국인들이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6월 11일은 일단 넘기고 뭔가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조금 특이한 점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한 3일 제가 말씀드린데 언택 쪽에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팔다가 다시 그 언택의 대장주들 쪽으로 조금씩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환율 좀 볼까요? 환율은 1197원, 그러니까 1200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7원 10전이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은 이거를 가지고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런데 오늘은 위안화, 우리 원화, 앵화 다 이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지금 이제 저는 이거 생각을 좀 달리는데 달러 대비 과거의 이머징 국가의 화폐하고의 관계를 들고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형태를 좀 떼어가는 거 아닌가. 제 바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 충격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머징 마켓은 뭐 충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 화려한 게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적고 근데 선진국도 충격이 크죠. 뭐 그런 차이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경상수지를 다시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림하지만 흑자 쪽으로 돌려놨으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요 문제는 매일매일 체크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 시장 이제 어젯밤에 더없이 좋았죠. 그 뭐 이유를 딱 찾는다면 이거예요. 자기네들 락 풀리고 이제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경기회복 기대감이 아주 충만한 한 거죠. 그래서 뭐 외신에 보면 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은
최고가를 갔죠.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전국 미국의 경제연구소. 거기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주저앉아서 경기가 2009년부터 그 지속되어 온 그 거의 11년, 12년의 이 상승 기조가 이 지난 2월에 정점 찍고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연구기관이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연구기관 발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뜯는 거지, 뭐, 언제적 얘기를 지금 와서, 지금 주시장이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연구기관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 나왔음에도 나스닥이 최고치를 친 거예요. 거기다가 연준이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겠다. 우리가 이제 메인스트리트 랜딩이라고 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하는데 그것도 더 적은 기업에도 더 골고루 다 갈 수 있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며칠 전이죠.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있죠.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율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준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년 만기채에 대해서는 그 금리의 상한선에다가 캡을 쓰는 우리 일드 캡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거를 씌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미국은 뭐 어쨌든 간 실물 경기와 관계없이 지금은 아주 최고조의 이렇게 붐업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요즘 보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보고 미국 시장 보고 우리 시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보면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게 맞다면 내일 미국 시장 그렇게 뭐 어제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런 기간이 되니까 이게 크게 못 움직이고 시장이 자꾸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증시 참여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거다. 숨 고르기.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이게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맛이 간 거다. 이게 맛이 가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거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 인버스에 거는 사람도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아니다. 이거 이제 다시 코로나 또 다시 사람들은 하고 그래서 이제 언택 쪽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언택 쪽에다가 이번엔 걸면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장에서 감지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 11일까지는 이런 만기일이라는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으니까 시장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기일 이후에 그럼 과연 어떻게 시장이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흔들거리다 한번 툭툭툭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 완전히 극장에 불난 것처럼 그냥 전부 나가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비상구 앞에서 고풀어질 것이다. 그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버스를 거는 겁니다. 그런 경우 하나 있고. 또 낙관론자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지. 지금부터 간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와서 이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원하고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보다 여건이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세 번째는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냥 지루한 주식시장입니다. 우리 그러죠. 지루한 장마 증시. 이게 시장이 크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못하고 유동성 때문에 그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그 할 수 있는 거 다 나온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또 이상한 뭐 자질구레한 노이즈 나오면 또 핑계거리 삼아서 또 뭐 조금 후퇴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공방이 상당 기간 동안 갈 수가 있다. 물론 그런 이제 공방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게 끝나고 주식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때부터 그 방향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오면 그 다음부터 방향을 시장이 잡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이러다가 한쪽으로 탁 꺾이거나 한쪽으로 탁 올라서기 시작하면 맞다 이거다라고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치 그 태풍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조심을 하면 돼요. 근데 그때가 아니고 지금에서 오는 하락은 비관론자들 그 하락이 얼마나 깊을 것이냐, 지난번처럼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하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올라간다. 왜? 뭐 이런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떨어지면 뭐 이렇게. 또 추가 상승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추가 상승을 하는 사람들도 추가 상승이 지금 왔던 관성 때문에 조금 지금 증시 상황이나 자금도 괜찮으니까 유동성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갈 수는 있다. 더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냈다 뚫고 2,500 막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양쪽의 생각이 다 묶여 있어요. 결국 같은 생각인데 왜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 얘기하냐?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술병에 술이 반이 있는데 우울한 사람은, 센티멘탈한 사람은 이게 반병뿐이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낙관론자는 아직도 반병이 남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리는 거는 뭐냐면 위든 아래든 폭이 짧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그 움직임 사이에서 뭔가 우리가 좀 수익을 거둘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일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옆으로 흔들리는 이런 지루한 장마 증시 이건 진짜 짜증납니다. 이건 진짜 짜증나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위나 아래나 제가 보기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걸 서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거까지 다 먹겠다.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가로서 좀 욕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위를 보건 밑으로 보건 동일해요. 답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술병에 술은 반 남은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돼요. 개인 투자가들은. 어제 제가 그랬죠? 아니, 강심장은 삼성전자 그냥 들고 가시라. 근데, 나는 그냥 조그만 수익도 챙겨서 3년 꼬개식으로 그냥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 그래서 한 20번 넘어져서 60년 더 사는 난 그런 전법이요. 그러면 뭐 일부 매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금 보유 좀 하시라.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단,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향후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니까 실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5개 메인 디렉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리딩 컴퍼니 좋은 회사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압축을 해놓는 게 좋아요. 누가 뭐래도 얘는 이런 앞으로 성장성 비전도 있고 실제로 2,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으로 재압축을 해놓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같이 이렇게 뭉탱이 져서
그쪽에 있는 주식이랑 뭉탱이 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근데 내용은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그건 좀 가지치기 해서 내시고 메인으로만 딱 잡아서 놓고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만기를 한번 이번 주를 넘어가 보자. 그러면 시장이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방법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놓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은 그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기간으로 갖자. 현금 보유 비중은 반드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짧게는 만기일, 만기일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시장이 대충 답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은 무슨 돈 벌고 말고 뭐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은 요거 정비 기간으로 좀 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